안녕하세요. 인생이 페이크입니다. 오늘은 블랙박스 로그를 통해서 PID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베타플라이트 설정 탭에 가시면은 이렇게 환경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SD카드로 기록을 할 수 있는 FC도 있고, 이렇게 온보드 플래시를 이용을 해서 블랙박스를 기록할 수 있는 FC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범용적인 온보드 플래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박스 로그 기록 속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MPU 6000 같은 자이로를 쓰시거나 아니면 ICM 42688 같은 거는 보통 2kHz 4분의 1 정도의 속도로 기록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BMI 270 같이 조금 느린 기체들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일단은 저는 MPU 6000을 사용하기 때문에 4분의 1 2kHz로 속도로 자이로를 기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디버그 모드에서 이걸 반드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자이로 스케일 듀얼 자이로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자이로 스케일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저장 및 재부팅을 합니다. 그러면 블랙박스 창에서 다시 이렇게 설정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지금부터 이제 블랙박스를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블랙박스를 꺼내는 방법은 보통 대용량 장치 모드 활성화로 꺼내시는 방법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를 파일로 저장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그냥 통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요새 이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뭐 이걸 사용을 하면은 블랙박스가 뭐 깨져서 나온다 뭐 그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경우는 여태까지 한 불과 한 500개는 빼본 것 같은데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블랙박스 로그 뷰어를 다운받고 그 다음에 PID 툴박스까지 다운받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는 설명란 우측 하단에 제가 남겨놓을 거고요. 그걸 통해서 들어가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일단 블랙박스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맥OS를 쓰시면 이렇게 macOS.dmg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윈도우를 쓰시면은 인스톨러나 아니면 압축을 풀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포터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맥OS를 기반으로 일단 설명을 드릴 텐데, 뭐 윈도우랑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픈 로그 파일 비디오를 선택을 하시고, 아까 블랙박스가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이걸 오픈을 하시면은 이렇게 블랙박스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기체가 재생을 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식으로 모터가 어느 정도 부하가 걸리고, 그 다음에 기체가 뭐 턴을 하면은 이렇게 턴을 하는데, 후프 기체 블랙박스 로그다 보니까 그냥 얌전 관광비행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스틱, 내가 스틱을 어떻게 이 상태에서 치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좀 일인데, 주파수 진동을 잡을 때 앞전 강좌에서 보셨던 주파수 특성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프리퀀시 대비 스로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잘 안 바뀌는데 지금은 잘 바뀌네요. 이렇게 강도를 높여서 좀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롤축, 피치축, 요랑 디텀 노이즈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워크스페이스가 안 보이실 텐데, 이걸 프리셋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프리셋을 적용하는 방법은 역시 이것도 제가 우측 하단 링크에 첨부를 하겠습니다. UAV 테크에서 제공을 하는 프리셋인데, 여기서 3.5 버전 제이슨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을 받으시면은 다운로드 폴더에
다운이 받아졌겠죠. 이거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블랙박스 익스플로러에 드래그해서 놓으면은 자동적으로 워크스페이스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워크스페이스가 가장 저한테는 편하더라고요. 오버뷰는 뭐 크게 볼 필요는 없고, 이렇게 스틱 트래킹, 이거는 향후 제가 강좌에서 추가로 설명하게 될 피드포워드를 얼마만큼 더 줘야 되는지 아니면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가장 많이 보는 게 이 노이즈 플롯. 아까 이렇게 자이로 스케일을 선택을 하고 노이즈가 어떤 식으로 프레임 공진이랑 모터에 대한 노이즈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어느 주파수에서 가장 크게 노이즈가 발생을 하는지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네, 이번에는 PID 툴박스에 대한 설치 방법 안내인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맥OS는 15버전 이상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작동을 하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 매트랩을 깔아야 되는데, 매트랩에 대한 라이센스가 뭐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작동을 안 하고요. 윈도우에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맥OS 15버전 이하 사용자분들은 요거를 osx.g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되고,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요걸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뭐 직접 설치는 안 하겠지만은 설명을 드리면은, 이쪽 이렇게 윈도우도 압축을 풀면은 요렇게 세 가지 파일이 나오는데, 리드미는 해석을 하실 수 있으시면 읽어보시고요.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런타임 인스톨러를 먼저 설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뭐 경로 설정을 해라, 그리고 로그 파일의 위치는 메인 파일 안에 넣지 마라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새로운 폴더를 해놓고 로그 이런 식으로 해야지 메인 폴더 안에 로그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로그 폴더를 만들고 여기다가 로그 파일을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파일 배치를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마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을 하게 되면 경로 설정을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로그 파일에 대한 경로 설정은 이쪽에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딱히 설정할 게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세한 거는 이쪽 설치 페이지에 보시면 어떻게 인스톨 해야 되는지에 대한 유튜브 강좌가 있거든요. 이걸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C 링크에 대한 세팅을 확실히 잡고 넘어가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프리셋 창을 띄웠습니다. 이쪽 베타플라이트 4.3 이상 버전에서부터는 이제 프리셋이라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익스프레스 LRS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익스프레스 LRS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자신이 RC 링크를 150Hz, 250, 500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프리셋이 다 제공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헤르츠로 조정을 하는지 조정기기에 대한 세팅을 꼭 확인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은 나는 레이싱이다, 프리스타일이다, 아니면 HD 프리스타일이다, 시네마틱이다, 울트라 시네마틱이다 하는데, 보통은 이 시네마틱을 할 때도 그냥 저는 HD 프리스타일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신기의 연결 상태가 시리얼 타입인지 아니면 1세 기체라든지 아니면 AIO 보드에 박혀있는 ER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SPI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자신이 SPI다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텔레메트리에서 평균 셀 전압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다 전체 전압을 보여줄 것이냐에 대한 세팅이고, 이거는 굳이 레이트에 관련된 설정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저장 및 재부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크로스파이어도 똑같을 텐데, 크로스파이어도 이런 식으로 150Hz, 50Hz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끝판은 없어서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이것도 역시 아마 HD 프리스타일로 해주시면은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 재부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수신기 탭에서 아마 RC 스무딩 값이 기본은 자동이었을 텐데 이렇게 수동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이게 각 그 헤르츠마다 셋포인트 RC 스무딩 값이 바뀌거든요. 저는 저 프리셋 값으로 비행을 할 때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프리셋을 항상 애용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ID 튜닝 값에서도 이쪽 PID 컨트롤러 설정이 일부가 바뀌었을 거예요. 이렇게 G컵, 부드러움, 뭐 평균 값, 뭐 부스트, 뭐 요런 것들이 바뀌었을 거고, 그 다음에 아이템 릴렉스의 컷오프 값이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150Hz를 제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 PID 프로파일마다 바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쪽 값은 한꺼번에 바뀌진 않습니다. RC 스무딩 값은 이제 조종기 수신기 탭에 있어가지고 한 번에 바뀌는데, 저렇게 PID가 갈라져 있는 경우에는 한 번에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선택을 하고 세팅을 하면은, 자, 아까 전에 지터가 7이었고 뭐 부드러움이 값이 달랐는데 확실히 바뀌었죠.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어떤 값을 의미하는지는 이렇게 물음표를 보시면 짱 아부지님께서 잘 번역을 해주셔서 금방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건드는 경우에는 쪽 평균값, 이제 시네마틱을 사용을 할 때는 뭐 평균 2포인트가 필요하다, 아니면 뭐 꺼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150Hz에서는 건들지 않고요. 250Hz에서는 조금 여기서 값을 변경하는 편입니다. 가장 많이 건드는 게 저는 이쪽이거든요. 아이템 릴렉스 값을 이제 10인치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5까지 줄이거든요. 이제 프리스타일 기체는 15, 7인치 기체는 10까지 줄이고요. 일반 5인치 같은 경우에는 15. 후프도 조금 약간 무거운 편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 후프도 컷오프를 10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3.5인치 후프에 쓰이는 값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컷오프도 10으로 줄였죠. 이런 식으로 이제 2포인트로 평균화를 했고요. 여기 1번이랑 2번은 딱 봐도 얘는 부드러움이 30인 걸 봐서는, 잘 읽어보면은 이제 150Hz까지의 값은 기본값 25가 적당하고, 이제 250Hz를 사용을 하면은 40에서 50을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 이게 150Hz의 기본 익스프레스 LRS 150Hz의 기본 부드러운 값이거든요. 이거를 보면은 난 이거를 지금 150Hz로 사용을 하고 있구나. 2번을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250Hz 모드로 할 때 이 프로파일을 사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BLA 세팅으로 넘어가 볼게요. 보통 램프 파워는 기본이 50으로 되어 있는 ESC도 있고 40으로 되어 있는 ESC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램프 파워를 보통 40으로 놓고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10인치 기체 같은 경우에 30까지 내릴 때도 가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에서는 설명하기는 조금 복잡하고, 램프 파워를 낮출수록 조금 진동에 좀 둔감해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템퍼처 프로텍션은 과거에도 문제가 됐고 지금도 디싱크에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온도 센서가 있는 ESC라고 하더라도 저는 가급적이면 끄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모터 타이밍은 오토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프리스타일 5인치 기체에서는 16디그리
아니면 23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난 아무것도 모르겠네 하면 오토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좀 진동이 신경 쓰이고 효율이 아니라 나는 좀 진동을 잡고 싶다 하고 싶으시면 23디그리 아니면은 프리스타일 기체에서는 보통 16디그리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23을 많이 쓰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디매그? 컴퍼세이션? 뭐 이런 식의 값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로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후프 기체라든지 진동이 심한 기체들은 하이를 놓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램프업 파워랑 디매그 컴패세이션 이 값들은 진동과는 관련이 있고, 진동을 잘 잡는 대신에 성능이 약간 모터의 그 빠릿빠릿함이 좀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프라든지 아니면은 일부 진동이 심한 7인치, 10인치 기체들은 이런 값을 사용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모터에서 디싱크 막 모터가 날다가 멈춘다든지 진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덜덜덜 떤다든지 이러면은 이 값을 한번 먼저 수정을 해보시고 날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터 프리퀀시 관련 설정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값이 24 요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24에서 바이 RPM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진짜 다른 개체들, 다른 ESC는 뭐 16서부터 시작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은 일반적인 기체들은 24에서 바이 RPM. 근데 내가 BMI 270 쓰는 FC의 빌드이다, 아니면은 진동이 심하다, 7인치 이상의 기체다 이러면은 가급적이면은 48에서 바이 RPM 혹은 48kHz로 맞추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로우 하이를 똑같이요. 그 이유는 설명을 다음번에 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는데, 보통은 역시 진동이 심한 기체들은 이 PWM 값들을 높여야 되거든요. 근데 로우에서 높일 수 있는 건 거의 48이 맥시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6까지 늘리시는 후프 기체들도 있는데, 그런 작은 기체들을 제외하고 이제 3.5인치서부터 저는 48에서는 로우 값을 별로 올리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PWM 프리퀀시를 48kHz로 수정을 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은, 이제 여기서 추력 선형화라는 걸 반드시 켜줘야 합니다. 이걸 키지 않으면은 6셀이 4셀처럼 보이는 효과를 보일 수도 있어요. 이제 저역 스루트 구간에서 애가 힘이 없이 나풀나풀 거린다든지 아니면 조금 진동이 있는 기체들도 간혹 있거든요. 이렇게 킨 다음에 보통은 그냥 35로 맞춰 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PID를 잡기 위해서는 TPA 모드라는 거를 배제를 하는 것이 좋거든요. 이게 점점 이제 스로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PID 값을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 베타 플라이트 값에서는 D 값만 제어하고요. 과거에는 PD를 제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TPA 브레이크 포인트가 135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로틀이 35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100%까지 0.65, 65%만큼 최대 65%만큼 PID 값을 감소를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PID 잡을 때는 1750까지 높여서 봅니다. 가급적이면은 이 TPA가 간섭을 하지 않게 만들거든요. 기본값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큰 상관은 없는데, PID 잡을 때만 이렇게 1750이라든지 특정 값으로 옮겨 주신 다음에 세팅을 하시는 게 좋아요. 방향 D샷을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블루제이 펌웨어를 입힌 경우나 아니면 BLE 32 기반의 ESC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멀티 샷이 아니라 D샷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300 아니면 600을 사용하는데요. 이제 자신의 FC가 F4 기반이면은 D샷 300 혹은
그 BMI 270 같은 느린 자이로 센서 칩이 달린 경우에만 G샷 300을 사용하고요. 보통 F7이라든지 H7 MCU를 가진 FC들은 G샷 600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양방향 D샷 이거를 반드시 켜주셔야 합니다. 모터 폴수는 자신의 모터가 12폴인지 14폴인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보통은 요새는 3인치 이상 기체들은 다 14폴을 쓰더라고요.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저장 및 재부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들 값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아밍을 걸었을 때 동작하는 스로틀 제로일 때 RPM, 모터 RPM 속도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15,000 기준 값에서 이제 내가 5인치를 쓴다 하면 여기서 5를 나눠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5,000에서 인치 수를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3000 RPM 인데 여기서는 곱하기 100이잖아요. 이렇게 30 이런 식으로 적게 되고, 3.5인치 후프 같은 경우에는 나누기 3.5 하면은 이제 4285인데 이제 반올림을 해서 43 정도를 적고요. 10인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까 30의 반이었으니까 1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하고, 이제 7인치 같은 경우에는 2의 4이니까 뭐 21 혹은 22 이런 식으로 보통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기체는 3.5인치 기체였으니까 43 이렇게 적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모터의 4300 RPM으로 스로틀이 제로일 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 값은 아마 5.5%일 텐데 왜 늘리냐 하면은 이제 뭐 파워 루프를 친다든지 아니면 스플릿 S를 할 때 순간적으로 스로틀을 제로로 줄이잖아요. 그때 이 다이나믹 아이들 값이 관여를 하게 되고,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이제 그 중력을 이제 받고 이제 뚝 떨어지지 않고 이제 스무스하게 내려가는 감이요. 에어 모드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같이 효과가 나더라고요.